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벽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질리언 테트의 알고 있다는 착각 같이 얘기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가 끊어졌던 그 믿음사에서 새로 내는 빨간책 시리즈 네. 탐구? 네, 탐구 시리즈. 그 뭐하는 시리즈입니까? 그건? 탐구하는 시리즈인데요. 뭘 탐구해요? 탐구 생활? 그렇죠. 탐구하는 생활이죠. 탐구 생활이라는 단어를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죠? 모르죠. 탐구 생활이라는 게 없지 박평까지는 않나요? 아는군요. 저는 했어요. 초등학교 우리 때. 같은 세대. 그렇진 않지만 그 탐구 생활을 공유하는 세대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탐구 시리즈인데 그게 젊은 학자들이 저자로 참여하는 시리즈인데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고 그 주제로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좀 풀어나가는 형식이고 분량이 되게 짧아서 그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약간 마니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00쪽 정도 분량으로 책이 만들어지고 네. 있네요. 네. 분량은 그런데 약간 문고판 같은 사이즈라서 굉장히 핸디한 책이에요. 아, 작아요 사이즈가? 작아요. 네. 근데 막상 읽어보면 내용이 그렇게 마냥 가볍지는 맞아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좀 묵직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서 그 저자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편집도 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좀 쉽게 페이지 넘어가는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집으시면은 조금 낭패를 보시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지금 뭐 가장 핫하고 주목받는 젊은 인문학자들의 생각을 좀 엿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좀 참고해 보면 좋을 법한 책인데 학술적인 그 컨셉이 있죠. 한꺼번에 세 권이 나왔는데 하나는 철학, 하나는 동시대 문화 탐구, 하나는 여성과 과학을 둘러싼 뭔가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근데 왜 1권, 2권 하고 4권이에요? 3권은 왜 안 나왔어요? 저는 그 뒤에 그 표 3에 이제 나올 책들 리스트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 3권도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권 편집자가 1, 2, 3, 4권을 같이 낼 텐데 3권 저자가 원고를 좀 늦게 주거나 등등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늘 있는 일이죠. 그 1권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박동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자거든요. 근데 이 박동수 선생님은 학계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 사워르 책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입문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입문책을 만드시면서 뭘 하셨냐면 동료 편집자들과 함께 편집자를 위한 철학 독서회 이런 걸 짜가지고 약간 좀 묵직한 인문서나 철학책이나 아니면 좀 깊이 있는 사회과학 책을 내는 편집자들 모여라 해가지고 그런 책을 실제로 같이 읽으면서 세미나 같은 걸 했고 그 세미나한 결과물을 자기의 사유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묶은 책이 이 1권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IG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새로 뭐 어쨌든 론칭한 인문사회가 그 시리즈고 그래서 좀 이제 뒤적거려 봤죠. 저 얘기는 박평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책은 다 받아서 보니까 대략 파악은 하고 있죠. 자, 이번 주는 어쨌든 인류학 책. 인류학 책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인류학에 대한 책? 아니야. 인류학에 대한 책도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에 대한 책이라고 저는 그냥 소개를 하는데. 인류학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책. 인류학 전공한 경제신문 기자가 쓴 경제 경영서 아닙니까? 굳이 따지자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원서의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할 일이 있어가지고 원서를 구했는데 원서가 2가지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표지가 있고 하얀색 표지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번역된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아니 있어가지고. 왜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냐? 그러니까 저도 좀 신기한데 그 출판사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막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 영국 출판사랑 미국 영국판, 출판사에서 미국판이 다른 건 책을 흔히 있는 낼 때 일이니까. 다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부제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인류학은 그 비즈니스와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한 책의 부제면 다른 책은 인류학이라는 말을 빼고 비즈니스와 라이프를 보는 새로운 방법. 뭐 이런 식의 부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원서를 내는 분들도 이거 약간 비즈니스 쪽에 이제 강조를 한 거죠. 비즈니스 앤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질리언 테트가 어쨌든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국장이니까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원서도 본다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굳이 지금 그런 거 이야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표지가 되게 달랐는데 그 표지에서도 비즈니스 특별히 강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점이 그 인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인류학적 관점으로 또 이야기를 한 다른 책들과 되게 구분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너무 상이하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걸 인문학자들도 있겠지만 약간 현지 탐구를 하는 그리고 어떤 가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관찰을 주된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인류학자가 그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세미나를 하고 뭐 이런 풍경 자체가 되게 좀 새롭잖아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는 진짜 티도 모르는데 인텔에 입사를 해서 거기에서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이런 과정들도 되게 흥미롭고 되게 차별화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왠지 불편하고 이 여자가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오히려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긴장감도 좀 느껴졌어요.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게 읽었는데 되게 맞는 말 계속 하거든요. 맞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왜 뛰어난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이 인류학도 잘하는 사람이고 인류학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과 머리가 좋고 의미 발견도 잘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다른 필드에 들어가서도 통찰력이 있게 잘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다 읽고 나면 자 그래 그러면 인류학자를 필드워크를 하면 인류학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서 뭔가 변형을 일으키거나 이런 분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독특한 한 사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좀 보편 가능한 그러니까 질리언 테트가 꼭 인류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이런 식의 통찰력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시쳇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냥 질리언 테트가 원래 좀 생물학을 연구했어서 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근데 뭐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인류학을 전공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약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인류학에 대한 메타적인 얘기를 결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질리언 테트의 이 책을 읽어봐도 마지막에 질리언 테트가 인류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뭐 이런 식의 후기 같은 걸 덧붙여 놓았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그런 서술도 많은데 인류학계 내에서 약간 비판이나 논란이 있나 봐요. 인류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진짜 그냥 아마존 오지나 아니면 뭐 풍습이 전혀 다른 그런 곳에 찾아가가지고 현지 연구를 해야지 이런 기업에 고용되어서 기업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는 게 무슨 인류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냐. 굉장히 좀 도구적으로 네,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류학계 동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질리언 테트는 그런 게 아니다.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 책을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야 나처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질리언 테트를 비판하는 인류학계 내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어디나 탈레반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정말 올소독스한 인류학의 가치를 막 추구하는 계열이 있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책이 잘 팔리고 인류학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인류학 전공자를 기업이 채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퍼지면 제일 혜택 보는 사람들이 현재 인류학 공부해가지고 박사하고 교수 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우리만 그렇겠어요? 외국도 인류학 전공하는 학부나 대학원생 점점 줄지 않을까 이거?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또 알고 있다는 착각일 수도 있어. 알고 있다는 착각. 우리만 그런 건가? 우리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인류학과의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인류학이라는 게 원래 이래야지. 뭐 충분히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공격이나 반론들을 질리언 테트도 많이 당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난 시간에 이 질리언 테트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안 읽어본 청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딱딱한 사회과학 책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그러니까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종의 자전 성장 에세이적인 요소들이 또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책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재밌게 하는 요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너무 독특했어요. 네. 그리고 쉽게 읽히고 몰입도 잘 되고 자기 얘기들이 많잖아요. 에피소드별로 실제로 그 인류학 탐구를 했을 때 이야기들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 해결했었던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게 다 구체적이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라서 진짜 에세이이기도 하고 경제서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인류학에 대한 소개 약간 대학에서 너무 환영할 만한 인류학과에서 진짜 그 지망생들한테 막 한 번씩 다 추천할 법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교양서로선 최고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딱 얼른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이 질리언 테트가 박사학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소련이 몰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그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결혼 풍습을 연구를 했잖아요. 첫 에피소드. 네, 현지인들이 어떻게 결혼을 하는지를 연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갑자기 소련이 해체되고 멘붕. 네. 그리고 본인도 뭔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앙아시아 파견 통신원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거기가 난리 법석이니까 막 한 명 파견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 사정도 좀 잘 알고 말도 좀 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안 나왔고 뭐 기자로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리언 테트가 차출 비슷하게 돼가지고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타지키스탄에서 결혼을 연구했던 그 경험이 이 소련 해체 이후에 타지키스탄의 여러 가지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여기저기 해외 특파원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컴백을 했는데, 자기한테 너 무슨 팀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제가 꼭 그 팀에서 일을 해야 돼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 팀은 사무실도 템스강 보이는 좋은 쪽이 아니라 그 건물 뒤편에 굉장히 우중충한 곳이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다 야 너 그쪽에 가면은 너 진짜 이제 승진길은 완전히 막히는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자주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마미 트랙 타고 나 이제 마미 트랙 타는 이제 나 진짜 마미 트랙 타는 거야. 나 그냥 약간 경단녀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밀려나다가 애나 키우다가 뭐 이렇게 밀려나는 거야 하면서 씁쓸해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고 그걸 어떻게 또 반전의 계기로 삼았는지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재밌고 책을 잘 읽히게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 발령 받고 약간 주눅 들고 도대체 잘 알지도 못하는 부서에도 경제 경영에 대한 얘기, 막 금융에 대한 얘기 하는데 타지키스탄에서 언어를 배웠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금융 언어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도 이게 되게 재밌는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진짜 유용한 하나의 그 생각하는 방식?
적용하는 방식? 맞아요. 내가 중앙아시아 오지 혼자 가가지고 거기에 그분들이랑 부대끼면서 언어도 배우고 막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결혼식 보여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그래도 어쨌든 영어로 통하는 이 무슨 금융인들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심지어 위계까지 있어서 네. 현지 조사보다 더 어렵지만 그래서 자기 경험도 많이 나오고 이제 당연히 뭐 두 번째 챕터에서부터는 기업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뭐 키캣 초콜릿 얘기도 나오고 인텔도 나오고 GM도 나오고 그거 알았어요? 키캣이요? 키캣 저는 JRP는? 네, 다른 책에서 봤어요. 일본에서 직접 안 건 아니고 어딘가에 그 키캣이라는 초콜릿의 발음이 일본의 어느 사투리, 큐슈 지방 사투리로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축합격, 뭐 필승 이런 거랑 발음이 약간 비슷해서 시험 때 키캣을 선물하는 컬처가 일본에 그게 큐슈부터 시작해서 퍼지는 바람에 그래서 일본에 유난히 키캣이 많거든요. 실제로 어느 편의점에 가도 키캣이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 시험 전에 엿이나 초콜릿 같은 거 주잖아요. 근데 일본은 다 그걸 키캣으로 처리한다라는 것. 그 에피소드를 이제 인류학적인 뭐 그쵸. 시각에서. 네. 영국에서 키캣을 만들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키캣을 소비하는 그 문화를 소개하는. 그래서 그 원래 키캣은 다른 맛 키캣 잘 안 만드는데 일본에서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녹차맛 녹차맛 키캣 이런 키캣이 거. 처음 나왔다고. 말차 그 키캣. 말차 키캣. 저 말차 키캣은 저는 그 부분 재밌었던 게 실제로 일본에 가서 편의점에 이제 가끔 가게 되잖아요. 뭐 물이라도 사러. 그렇게 쳐다보는데 진짜로 말차 맛 키캣을 보고 야 이런 것도 있다 일본에는 이러고는 사서 먹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긴 스토리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그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하고 2부까지는 자기 얘기부터 시작해서 좀 뭐 그동안의 있었던 사례 같은 게 좀 많다면 3부로 가서 7, 8, 90장으로 갈수록 약간 저자의 주장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마치 자기가 그 금융위기를 예고했던 것처럼 인류학 시야로 살펴봤더니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 혹은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더라 라는 제언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흥미로웠거든요. 배울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앞에 이제 6개 챕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읽기는 훨씬 재밌는데 뒤에 4개 챕터는 주장이 많이 나오니까 동의하고 좋은데 라는 느낌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이게 될까 싶은 부분도 있긴 해서 가독성 측면에서는 이제 뒤쪽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고 그러고 보니 이 책은 개념의료하고 굉장히 구성이 똑같네요. 갑툭튀 개념으로요? 아니, 기승전 개념으로. 목차를 보고 있으니까 1부가 3챕터, 2부가 3챕터, 3부가 4챕터 이렇게 해서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구성이 개념으로랑 완전 100% 똑같거든요. 아니 챕터가 표절인데? 10개라는 게 개념으로랑 똑같다는 겁니까? 3, 3, 4로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것까지 똑같다. 제가 바로 지금 334 챕터 10챕터 나온 책 찾아볼까요? 개념으로랑 다른 거는 개념으로는 415쪽인데 요거는 이제 한 315쪽이다. 100쪽 짧다. 근데 금방 읽혀요. 진짜 개념으로도 금방 읽히고 이 책도 금방 읽히고 둘 다 가독성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 개념으로를 따라했다라고 우기는 건 정말 못 참아주겠네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보니까 목차 구성이 똑같네. 아니 어떻게 챕터가 10개 똑같고 그 다음에 1부 몇 개, 2부 몇 개가 똑같다고. 아까부터 계속 챕터를 보시더라고요.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박평은 지금 인류학 관련 혹은 인류학보다도 경제 경영서를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적게 보는 편일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봤어요? 이런 책도 재밌다는 걸 좀 새삼 느꼈습니까? 사실 저도 뒷부분들은 뭐 아주 낯설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을 보거나 그냥
전화를 통해서도 좀 접할 수 있는 얘기들 같았고 뭐 경제와 금융 뭐 이런 문제들에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늘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어떤 방식과 어떤 언어로 전달하느냐인데 그게 좀 새로워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되게 좋겠다. 다시 볼 수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내가 익숙한 환경 그 영역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선 시점 이런 걸 결정하지 못해서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근데 대학 때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문 보는 법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학생 때 책을 많이 네. 읽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계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법을 알려줘도 사람들은 듣지 않고 왜냐하면 다 내가 내 시점으로 보고 어느 순간부터 다원주의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맞다는 게 되게 극단화된 건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완벽하게 혹은 더 자세히 알게 됐다기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이 책에서 강박적 호기심 뭐 이런 표현 나왔던 것 같은데 호기심을 좀 갖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시선이라는 도구를 좀 쥐어줌으로써 그런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 이제 좀 새로운 이야기 난 것 중에는 맨 마지막 10장에 ESG 관련 얘기가 제일 좀 정신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 국내 ESG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환경적 관점, 경제적 관점, 그리고 뭐 경영적 관점 등등에서 이제 많이들 나오는데 약간 저는 다 수박 겉핥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리언 테트의 이 책의 ESG를 다룬 그 부분은 전혀 좀 다른 각도에서 왜 ESG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지켜봤더니 이러한 맥락들이 있고 그런 맥락들은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 JYP도 딱 그런 부분에서 근데 뭐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7, 8, 90 뒤에 이제 나오는 부분 파트 3에서는 10장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책이 좀 반응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반응이 좋으면 이 질리언 테트의 이 전작도 아마 번역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에서는 종합 탑100 5주고 인문학 주간 4위로 뜨네요. 그 근데 정도면 뭐 세일스 포인트 보면은 그렇게 막 이제 많이 팔린 것 인문학 같지는 분야에서 않고. 4위라고 해봐야 네. 뭐, 네. 어쨌든 우리가 또 모르잖아요. 또 저 가장 나쁜 일도 박평이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책걸상 방송된 다음에 판매가 늘었다고. 그럼요. 네. 알고 있다는 착각도 이제 오늘 방송 나가면 판매가 또 늘겠죠. 그 알고 있다는 착각은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박평이 대학생들 이야기했는데 20대 30대들이 좀 뭔가 뭐 생각이 확실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막 우기는 그런 책 아니라 저는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학생들도 읽어야 되지만 그 부장님들, 맞아요. 우리 의원님들,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읽어요. 그분들이 진짜로 알고 있다는 착각 제일 많이 하고. 근데 그분들은 뭐 읽어봤자 뭐 이미 포기 포기. 캐년. 그래도 혹시 100명의 부장님, 300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한 10%라도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제가 인류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게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게 회사에서요. 회사. 어떻게 회사에서 구체적인 얘기 해보세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지잖아요. 짜증이 나겠죠. 저 선배는 왜 저러지? 근데 그걸 이제 관찰자의 시점으로 여기가 밀림이다, 아마존이다, 혹은 여기 내가 갑자기 어느 마을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 행동을 관찰을 하고 관조를 하는 거죠. 따라다닙니까? 퇴근 후에도? 그러진 않죠. 그건 범죄죠. 그렇게 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알고 있다고 이게 판단 중지의 작용이 되게 크잖아요.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회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장님들 이상 본인도 관리자분들께서 팀장 근데 아닙니까? 본인도 팀장이잖아. 팀원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 아닐까? 근데 직급은 거의 부장 아니야? 맞아요. 거의가 아니고 그냥 부장. 부장이죠. 네. 그러니까 본인도 부장이잖아. 네. 그 저도 이제 부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 책을 읽었어요.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음. 근데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직원들. 그한 6개월 동료들. 있다가 팀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저 팀장님이 뭐 좀 달라진 것 같냐. 네. 자신 있어요? 근데 박평은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은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회사에서 박평이랑 거의 비슷한 직급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상대 파트너들이 있잖아. 상대 파트너들이랑 일 가지고 뭔가 아웅다웅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약간 관찰자의 시각이나 관조하는 시각으로 다르게 그리고 넓게 보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그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나도 맞아요. 그 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악다구니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나를 어느 순간 딱 보게 되는 거지. 순간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되게 약간 별로인 꼰대가 된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착각하는 우리가 지금 느껴지네요. 부장님 네. 뭐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책에 대해서 리뷰한 거를 보면 누가 이걸 읽어야 되는지 확실히 나옵니다. 은행가, 의사, 언론인 등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람들의 관점과 관습을 고려하지 않을 때 문제가 뒤따른다. 이 책은 그때 찾아오는 위협과 위협을 넘어섰을 때 찾아오는 기회에 대해 면밀하게 다룬다. 잘 쓴 리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세상에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리는데 지네들만의 관점으로 자꾸 뭘 결정을 하니까 그들도 실패할 수 있고 그 결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남들의 관점을 좀 가져봐라 이 얘기 아닙니까? 맞아. 그 인텔에 채용될 때 이 그 질리언 테트가 물어보잖아요. 왜 자신은 이렇게 자기 기술에 대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왔던 사람인데 왜 나를 채용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기술을 아는 사람은 너무 많다. 근데 이 기술을 아는 이 직원들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자기 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제품을 사용할 뭐 20, 30대면 어떤 여성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 기억나네요. 네. 아무튼 본인이 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읽어보면 좋은 책 알고 있다는 착각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가장 나쁜 일 얘기를 이번 주에 참 많이 했는데 가장 나쁜 일과 관련된 댓글들이 또 많이 남았습니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편도 김보연 작가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보연 작가님 들을 게 많네요. 바쁘시네요, 그분. 네. 그러문요님, 와우, 가장 나쁜 일. 7년의 밤 이후 이렇게 단단하고 타이트하게 짜여진 구성과 현재 한국 사회적 소재와 많은 등장인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게 만들어진 캐릭터들과 빠른 전개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단지 400쪽 조금 넘는 책에 담은 아주 에코노믹한 소설입니다.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하루에 다 읽어버릴 수밖에요. 물론 저는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읽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에 대한 인상이 나중에는 하나씩 밝혀지면서 앞뒤를 비교하는 맛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방송하면서 자꾸 이렇게 캐스팅을 막 했잖아요. 예. 다들 하셔요. 예, 내 맘대로 캐스팅 저도 해봤습니다. 크크크. 표철식 정우, 성록해 이정현, 괜찮다. 이정희 한예리, 김영호 김무열, 김성훈 변요한, 그리고 형사는 진선규, 서점래는 김혜숙, 잘 어울린다. 장말자는 라미란. 이분은 진짜 열심히 캐스팅을 하셨는데 진심. 캐스팅의 진심. 캐스팅 디렉터신데 완전. 아니 그 진희원님도 있어요. 방금 책 읽기를 끝냈는데요. 가장 나쁜 일이라는 제목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좋은 제목이라 생각해요. 진희원님 짱. 근데 진희원님께서 뒷문장을 안 붙였으면
진짜 찐 제목이 마음에 아. 드신 건데 뒷문장이 제목 지적에 박평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어두워지는 게 느껴져서 안쓰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2번 죽이는 겁니다. 정말 뒤에 거 읽지도 못하고 박수부터 쳤네요 제가. 네. 네, 진현님 어쨌든 박평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의 캐스팅 픽은 영호는 손석구, 아우 손석구는 뭐 정의는 신민아. 신민아도 뭐 아무데나 그냥. 최근 책걸상 추천으로 읽은 2책. 안나가 친밀한 이방인이죠. 네. 친밀한 이방인. 친밀한 이방인과 가장 나쁜 일 둘 다 대성공입니다. 역시 믿고 따라 읽을 수 있는 책걸상. 자, EDUUU님 편집자 바로 앞에 두고 그것도 우리 애정하는 박평님을 두고 제목 별로다, 뒷표지 별로다 대놓고 얘기하는 유일무이한 방송이네요. 박평님 대신 영업은 확실히 됐으니 너무 노여 마세요. 그리고 그 젖지 않는 버전 알바생 자르기 컵받침책으로 나온 거 저한테 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민음사 워터프루프 책 좋아요. YG가 이번 방송에서 민음사 영업 많이 하셨네요. 아니 근데 젖지 않는 책 맞지 않습니까? 맞죠. 좋아요. 맞아요. 네. 맞잖아요. 맞죠. 틀리지 않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